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하늘길도 어느새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행 혹은 업무차 다양한 나라를 오가고 있을 텐데요. 각 나라의 지역마다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죠. 패션의 도시 파리, 미식의 도시 방콕처럼 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와 관광을 두루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에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와 전통문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이광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대사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한 이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대사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외교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국제관계 대사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교관이라 하면은 다른 외국에 파견되어서 네. 정부를 대표해서 협상하고 그리고 그 국가와 우리나라와 간의 경제, 정무, 문화 방면에 여러 가지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제관계 대사는 전북도에 파견이 되어서 예. 전북도도 지금 좀 세계 여러 국가와 그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서 국제관계 대사로서 외국하고 협력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는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3월 4일 날 네. 부임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또 국제관계에 대해서 또 우호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또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사님께서 먼저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예. 국제관계 대사로 부임을 명령을 받은 이후에 예. 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북 특별자치도가 네.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첫 대사로 이렇게 맞습니다. 임명이 되셔서 맞습니다. 네. 어깨도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네. 책임감도 많이 또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시기 전에 30여 년의 외교관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부터 혹시 이 외교와 국제사회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전공은 또 어떤 걸 하셨는지 네.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어렸을 네. 때부터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네. 낯선 곳을 가보고 싶고 예. 여행 다니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내는 곳을 떠나서 예. 새로운 곳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외교관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대학도 전공을 중국 문학을 선택을 해서 네. 공부를 했고 예. 임용 네. 시험을 봐서 외교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셨으면 네. 그 가신 나라도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나라는 예. 제가 이제 외교관으로서 첫 번째 부임했던 나라가 지금 유럽의 중심 국가 벨기에입니다. 오, 예, 네. 벨기에가 지금 유럽 연합의 예. 본부가 소재한 곳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 이후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 그다음에 캐나다의 몬트리올,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중동도 네, 다녔었군요. 또 이라크, 어허. 이라크도 근무했고 예. 또 제가 또 전공이 중국 문학이다 보니까 예. 중국 우한 그리고 중국의 사천성의 수도인 성도 네.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적었겠어요?
어느 정도 지금 전체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 3분의 2 가량은 외국에서 생활을 했고 그렇군요. 3분의 1 가량은 국내에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의 이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 가면 각 나라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각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뭐 영어로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게 돼요. 네. 외교관의 가장 중요한 그 자질 중에 하나는 외국어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국제사회의 외교 용어는 네. 영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영어를 기본적으로 구사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제 전공인 네. 중국어까지 해서 이렇게 2개 국어, 2개 외국어를 네.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관 생활을 30여 년간 하셨으니까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자국민의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해 준다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쭉 해오시는데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업무 중에 에피소드가 업무 있다면 중에요? 네, 하나 좀 들어볼까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외교적인 활동이라 하면은 중국 우한에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생겼을 때 네네. 우리 교민들을 제가 안전하게 전세기에 3차례에 걸친 전사기를 운영을 해서 네. 그 교민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예. 탈출시켰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세기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네. 한국으로 이렇게 네. 모셔왔던 그 역할을 네, 제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셨군요. 네, 그 네. 세계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재빠르고 네.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굉장히 더 영광인데요. 오늘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직접 생활을 하시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듣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느끼셨습니까? 30여 년 동안 아마 그 인식도 수준도 많이 바뀌었으리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초창기 외교관 생활 해외 근무할 때는 예. 사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뭐 썩 나쁘지는 않았지만 주로 이제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현대자동차,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의 어떤 경제가 발전한 나라 이렇게 이 정도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예. 최근에 있어서 이제 해외 생활을 해보면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달한 나라지만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 그리고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세계 시민들이 모두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고 가진 나라. 굉장히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생활 중에 정말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각 나라에 갔더니 네. 우리하고는 뭔가 이 문화 예절이 다르다든지 네. 생활 습관이 정말 이질적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예. 또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치안이 안 좋고 안 좋은 그 국가에 근무를 했었는데 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처지가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은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여러 그 교통 요충지에 이제 내륙에 이제 접해 있는 나라인데 자원도 없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 여건이 안 좋아서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갔더니 그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의 그 신앙심을 가지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행복하고 네. 낙천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아프가니스탄의 영양실조 문제를 좀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예. 제가 그때 우리 그 한국의 원조기관 코이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콩을 보급하는 예. 그런 사업을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 값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실 예정이십니다. 우리 지역에 오셔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미가 생기셨습니까? 새로운 취미는 아니고요. 제가 네. 워낙 그 맛있는 음식, 네. 맛집 투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아,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전북에 예. 오자마자 저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네. 맛집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맛집 가장 중요한 업무기도 네, 하죠. 네. 예. 맛집 리스트를 받아서 예, 맛집 네. 체험하기 그걸 해보려고 네. 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 예. 또 전주에 유명한 남부시장에 가서 그 유명한 그 콩나물 국밥하고 아, 맛있죠. 예, 콩나물 국밥하고 그리고 그 피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피순대. 예. 그 음식을 맛보고 왔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음식을 많이 드셨을 텐데 네. 우리 전북의 이 음식이 갖는 강점도 네. 직접 체험해보고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자극적이지 않고 네.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네. 그 조화를 이룬다. 맛 간의 어떤 그런 좀 균형감이 있다. 균형감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뭔가 맛집을 소개하고 네. 무엇을 드셨다라고 한다면 저희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고 네. 또 예민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네, 또 네.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 네. 감사합니다. 맛집도 네. 찾아다니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예. 전북의 주요 곳곳에 네, 많이 드세요. 맛집을 다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저의 SNS 활동에 올리면서 오, 네. 제가 또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주의 매력, 네. 전주의 맛을 네. 널리 외국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사님이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SNS.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맛의 고장답게 먹는 재미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상당히 네. 큰 재미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또 대사님은 요즘 또 풍경을 바라보면서 네. 또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만끽하고 계실 텐데 네. 전북은 전북만의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네. 또 새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마 네. 또 그 유년 시절을 전남에서 네. 보셨지만 네. 그래도 같은 호남이라도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자연 경관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다양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호남 평야라고 하는 굉장한 넓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좀 동쪽으로 가면은 덕유산을 비롯해서 아주 높은 산악 아름다운 지역이. 산악 지역이 네.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해안 쪽으로 나가면은 넓은 갯벌이 있고 이렇게 그 자연 경관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참 전북의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네. 문화적으로는 제가 고향이 전남이니까 예. 사실은 이제 같은 전라도로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북 지역을 올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가깝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 일단 우리 전남하고 우리 그 전북은 말투가 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좀 더 점잖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유하죠. 유하고 네. 부드럽고 네네. 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8년 만에 지금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왔는데 예. 전주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아파트에서 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처음 보는 분들도 네. 거의 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인사를 하는 저도 그러는데. 네, 네.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 굉장히 약간 신선한 충격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게 특이점이구나. 그래서 참 전주가 네네. 사람들이 참 부드럽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약간 좀 자부심이 약간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각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네. 이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나라가 여기랑 예. 좀 닮아 있네라는 곳이 혹시나 있을까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야기 나눠보니까. 네. 제가 여기 전북 오기 전에 예. 직전에 근무했던 지역이 중국의 사천성의 수도 성도라는 곳입니다. 네. 예, 중국 발음으로는 청두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삼국지에서 그 유비, 예. 유비가 도읍을 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룰성 도읍도 해서 성도. 그렇군요. 하는데 성도가 전주랑 좀 닮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왜냐, 면에서요? 네. 성도라는 도시가 인구가 2,2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네. 일단은 과거의 그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네. 첨단 과학, 첨단 신산업 네.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생활 측면에서 어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네. 성도랑 비슷하게 네. 제가 여기 한옥마을도 다녀와봤고 그리고 전주 향교, 그다음에 태조전, 이성계 네. 그 모신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그렇군요. 아주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음식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우리 그 전주 전라도 음식을 잘 보존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첨단 분야 배터리라든가 탄소라든지. 이런 첨단 분야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군요. 우리 중국의 성도랑 예.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사님께서는 지역사회에 더욱더 깊게 스며들기 위해서 또 특별한 다짐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문화 네. 행사라든지 뭐 네.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외교원 생활하면서 가장 또 뜻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쪽에 현지 청소년들 그다음에 학자들 예.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제가 즐겨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북에 와서도 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외교관이라는 어떤 직업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네. 이렇게 좀 소통하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매력, 네네.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것들을 네. 좀 자유스럽게 예. 편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네. 유학생들도 네네.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유학생들을 또 만나서 또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국제사회로 더욱더 커가기 위한 중요한 또 하나의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전북도에 내 각급 대학교에 예.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그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제가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든지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전북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예. 그리고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 이쪽 전북 지역에 정착해서 네. 계속 이게 경제 활동도 하고 맞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좀 권유도 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전북이 여러 가지 그 산업 인력 부족 현상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외국인 그런 한국어를 가능한 그런 그리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네. 전북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네.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볼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학생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곳의 매력을 충분하게 느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남은 어떤 나의 여생도 맞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큰 역할을 네. 하면서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네네. 일자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대사님의 혼자로서의 역할로는 사실 부족할 수는 있으니 네.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아이고 그런 진행자님, 역할도 하고 진행자님 아주 그냥 적절한 키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여기 대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 관련된 우리 부서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
고용 관련된 우리 각급 부서들과 예.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네. 좀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등의 국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네. 이처럼 국제 행사가 열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네. 우리 대사님께서는 충분하게 또 네. 이해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국제적인 행사를 이쪽 지방에서 개최하게 되면은 네. 가장 큰 이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전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국제 행사를 통해서 예. 일단 이제 언론 보도가 될 것이고 네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전주 그리고 전북이라는 지역이 전 세계 만방에 알려질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효과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국제적인 그 외국인들이 전북을 왔다 가서 전북을 매력을 느끼고 그걸 돌아가서 다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또 홍보하고 그러면서 또 전북이 국제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네네. 또 매력적인 도시로 이렇게 거듭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가을에도 또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죠. 네. 지금 10월 달에 예. 2024년 10월 달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 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맞습니다. 한 군데 모여서 예. 서로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관계 형성하고 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지금 전주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 계기로 해서 전주가 국제 비즈니스로서의 일단 명성을 좀 알리고 네네. 그리고 전 세계에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네. 그동안에는 이제 캐나다에서만 이렇게 유치가 되고 진행이 됐었던 행사 주로 미국 쪽에서 미국 많이. 쪽에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전라북도 우리나라 특히나 네. 전라북도에서 네. 그러니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네. 열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주관은 이제 재외 동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유치하는 것은 서로 이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관영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주에서 개최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를 전북도청에 표명을 했고 그렇군요. 여러 이제 경쟁 도시를 제치고 전주가 선택이 됐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대선님께서는 뭐 다양한 나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행사나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는 한 번쯤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사실은 예. 새만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새만금을 다녀왔는데 예. 거기서 보면서 느낀 생각이 새만금이 큰 호수를 끼고 있고 넓은 이렇게 그 도로를 끼고 있고 네. 그래서 스포츠 행사를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새만금 쪽에서 한번 유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수영하고 네. 사이클링하고 마라톤을 맞아요. 하는 그런 그 철인 3종 게임인데 예. 새만금 같은 데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은 새만금도 널리 알리고 예.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잠깐 가졌었습니다. 물도 있고, 네. 그다음에 도로도 있고. 네. 네. 또 뻘도 있고. 뻘도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예. 또 다양한 어떤 형태의 네. 종목들을 네. 유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겠네요. 네. 관광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도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로 발을 더 넓혔으면 하는 네. 또 바람도 아주 큰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네. 또 일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대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역할을 또 해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국제관계 대사로서 예. 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 그 전북도에 있는 우리 그 유수한 기업들이 예.
해외로 진출하는 거, 상품을 통해서든지 수출을 통해서든지 네. 이렇게 진출하는 것을 제가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전북도가 국제적인 산업의 어떤 그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네. 외국 자본도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많이 이쪽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북의 투자처로서의 어떤 매력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외자를 유치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네.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사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강점을 살려서 네, 세계 속에서 좀 더 빠르고 네, 좀 더 그 침투력 있게 네. 또 될 수 있는지 네. 그런 전략적인 어떤 방향성도 혹시나 갖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품만 가지고 예. 상품의 어떤 그 우수성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예. 또 전주는 또 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네. 판솔리 비롯해서 한식 그리고 여러 가지 태권도 이런 것들을 같이 문화화 예. 그리고 상품을 결합한 같이 나가는 예. 그래서 전북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함에 따라서 예. 자연스럽게 한국의 상품도 좋아하는 어허.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을 좀 같이 우리 전북도랑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하나로는 네. 경쟁력이 너무 치열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좀 더 문화와 관광과 어떤 같이 역사와 결합을, 전통과 예,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엮자. 예. 그러면 세계 속에서 이렇게 활약하셨을 때 네. 그런 전략으로 성공한 네. 어떤 지역과 또는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딱 확 와닿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나라를 치자면은 일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예. 맞네요. 예. 네. 일본이란 나라가 사실은 일본의 어떤 그 수시, 그다음에 일본의 전통 문화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네. 해외에 이렇게 그 스며들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전략을 잘 썼던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문화도 상당히 맞습니다. 발달했고 예, 큰 산업이잖아요. 네네. 예.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일본 정도를 저희가 참고하면 좀 좋은 것을 많이 좀 네.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시를 들으니까 네. 이러한 이야기가 확 와닿더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실 텐데요. 지금까지의 순간들을 잠시 돌아봤을 때 네.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기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였습니까? 우한에서 우리 교민 철수 작전을 예. 무사히 마치고 당시 이제 저희 그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참 고생했다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셨을 때 그렇군요.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을 좀 느꼈고요. 외교관으로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뭐 전통과 문화, 예술 그리고 산업까지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지역을 알려나가는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민의 어떤 안전을 세계 속에서 또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해보네요. 네. 참 이게 저희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 해외 여행이 네. 제가 95년도에 외교부 들어갔는데 그때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각종 뭐 자연재해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금 사고 많이 발생하는데 예. 그때 이제 우리 교민들,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교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는지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산업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네.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우리 전북자치도의 전북특별자치도의 강점이고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네. 친환경적인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산업, 경제
그런 산업의 메카, 라이프 그러니까 생명 경제라고 하는데요. 네. 생명 경제라는 개념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이자 철학가인 자크 아탈리가 처음 이게 주창한 개념인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모든 산업 활동을 네. 이제 생명 경제라고 제가 자크 아탈리라는 경제학자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네, 네. 그 생명 경제 분야에 우리 전북이 메카로서 네.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전북이 네. 이 분야에 있어서 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전북으로 예. 기억되고 이렇게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제 발전하면 예전에는 인식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맞습니다. 경제 발전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이롭게 하는. 예. 그리고 생명을. 우리 생태계가 네, 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네, 네. 그런 것들이 주안점이 돼야 되는 경제 네. 활동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네.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전 세계의 중심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네. 더욱더 커집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또 많이 또 배우는 과정이시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도민분들께 다시 한번 또 포부한 말씀 해주시면서 네. 네.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북 도민 여러분, 제가 전북도의 국제관계 대사로서 우리 전북 도민들과 함께 전북이 세계적인 매력적인 도시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질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세계인들에게도 특별한 곳으로 네. 인식되고 또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